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부동산 세법, 감동 세법 강의하는 강성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로 정리하는 민법, 쉬운 민법. 네, 민법 강사 차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리 살아있는 공법, 어전선 공법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커스에서 외모와 첫 번째 부동산 학개론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수업을 들으실 때 첫 번째 문을 활짝 여셨을 때 저를 만나게 될 겁니다. 부동산 학개론의 성도현이라고 합니다. 이 환급반이 사실 네. 이제 업체별로 다 있는데 네. 해커스가 이제 환급을 좀 빨리 해주는 편이죠. 합격 발표 즉시 네. 1개월 내 환급, 굉장히 1개월 좀 안짝으로 네, 안짝으로. 이제 환급을 해준다. 환급을 안 해주거나 네. 환급이 안 해주는 늦거나 데도 있나요? 안 해주는 데도 있나요? 제가 아는 정보통으로 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지방 학원에서도 환급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오프라인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 데는 뭐 문 닫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봤죠, 제가. 이 수험생분들도 회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부실해.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회사가 이제 뭐 환급하기 주겠는데 환급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수험생 공부하는 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커스는 뭐 이제 돈이 많으니까 예. 예, 그럴 일은 없겠죠 아마. 재무구조 탄탄하고 확실한 회사를 선택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환급만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네. 없애는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선택을 하는데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시고 네.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저 가격. 우리 해커스가 가격이 싼가요? 다른 데보다? 일단 타사 같은 경우에는 좀 100만 원 윗선으로 한 초중반선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3년 100% 환급받는 99만 원 정도, 1년 100% 환급받는 92만 원, 그리고 특히나 또 평생 나는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겠다. 공부에 자신이 없지만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89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뭐다 다 100만 원 미만이야. 근데 혹시 뭐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 뭐 무조건 비싼 게 좋다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죠. 예, 해커스 말씀드렸죠. 예. 영업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예. 우리 학개론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가공기 유형순 부서 형성 배울 건데, 영업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해커스의 재무구조가 되게 탄탄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다. 그렇죠? 제가 늘 가르치거든요. 또 돈 많은 회사니까는 환급도 빠르고 재무구조도 탄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난 뒤에 금융치료 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하여튼 없다. 금융치료가 뭔지는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충 짐작이 가긴 네네네. 합니다. 금융치료 하여튼 네네네. 뭔가 새롭게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 예, 예. 뭐 또 우리 없습니까? 이 해커스가 단기 합격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네, 특히 이제 그 요번 해부터 시작한 그 2시간 반, 예. 좀 개인적으로 정말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예. 만족하면서 정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주야간 수업을 다르게 하니까 예. 필요한 사람들이 주야간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네. 얻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보람을 많이 좀 느끼고 있다. 자, 우리 오 교수님, 네. 그 상담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우리 해커스 보면은 그 저 직원들 저희 상담 직원들은 다 이제 공인중개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예. 점도 여러분들 이제 학원에 주변에 있는 해커스 이제 직영 학원들에 가보시면은 공부를 시작하거나 이제 준비하려고 하실 때 실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상담을 받고 그런 데서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제가 합격 설명 같은 거 할 때 꼭 자랑하는 게 타사에 보면은 저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커스는 보면은 그 상담하는 직원들 지나다니면서 상담하는 거 보면 야 진짜 하여튼 똑똑하네. 공부해 보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교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재 그 중요한 걸 빼먹었네. 네, 해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교재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주변 큰 서점에 가보시면은 공인중개사 섹터가 있을 거고 거기 가가지고 타사 책들을 다 같이 펴놓고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두꺼워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편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고 책 안에 이제 내용이라든지 폰트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폰트로 그다음에 자간이라든지 이런 행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조금 편하게 편집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 분야에서 여러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책을 여러 번 만들어 봤고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편집 기술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책을 보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얘기 하는데 합격 설명할 때 그냥 우리 해커스 교재 서점 가가지고 시중에 공인중개사 교재를 다 펴놓고서 쫙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면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큰 서점 가시면은 항상 그 섹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그렇죠. 가서 직접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저 좋은 얘기들 또 디테일한 얘기들 또 12별 공부법 팁
여러분 대방출하도록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이제 6월 달이잖아요. 네. 이 6월 달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네. 교수님 제가 동차를 해야 될까요? 네. 아니면 1차만 해야 될까요?를 네. 물어보는데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해부터 해커스가 6월부터 네.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커리큘럼을 바꿔놓은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래는 5월, 6월에 요약집을 하고 7월, 8월에 출제 예상 문제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5월, 6월에 출제 예상 문제집을 풀고 있고요. 7월, 8월에 핵심 요약집이 들어갈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 용어도 잘 모르거나 기본 이론이 안 돼 있는데 기본 이론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7, 8월에 저희 핵심 요약집을 듣잖아요. 네. 핵심 요약집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기본서에서 땡겨 오셔야 돼요. 네. 즉 뭐다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경영 경제학이 기본이 되어 있다. 그럼 학교는 좀 더 잘 푸실 거고요. 내가 그래도 법에 대해서 글을 읽는 거에 좀 익숙하다 하신 분들은 또 뭐 민법이나 공법을 또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 요약집까지 들어보시고 애매한 것들 기본서에 보태시되 7월, 8월에서 모의고사에서 평균 한 50점 이상이 나오신다. 1차 과목에서. 그러면은 2차까지 계속 keep going 쭉쭉 가시고요. 그 점수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우리는 1차 합격한 사람을 기준으로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1차에 좀 힘을 줘달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거 정해드렸던 애정남 홍돈이었습니다. 네. 됐죠? 교수님, 우리가 공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법을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용어들이 너무 예, 예. 생소하고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인문 강의라든지 1, 2월 강의를 통해서 용어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 2월 강의 정도를 들으시고 바로 최근 진도를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과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민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세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빠르게 습득하신 후에 각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이거로 필살기들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필살기들이 있거든요. 그 필살기 교재로 공략하시면서 오시면 단기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네. 2시간 일자 교재라고 해서 네.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준비를 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런 교재를 만든 게 있으니까 야간에 이제 저희가 실강에서는 야간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짜 교재를 가지고 그 한 권만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니까 그걸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명칭은 알짜 핵심 강의입니다. 알짜 핵심 강의. 그 이렇게 얇게 각 요약집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약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믹서된 한 권으로 된 교재죠. 토시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니까 네. 이제 그 또 제도전생들이 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년이라도 공부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6월 달에 시작을 한다면 당연히 동차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론을 해온 이제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해커스에서 제공하는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네. 무료로 좀 다운받으셔가지고 좀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 그 앞에 거 이제 했던 거 이미 끝난 거를 구태여 다 들으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6월달 자기가 시작했을 때 네. 그때 하고 있는 그 정규 수업에 맞춰서 그냥 이론과 문제를 함께 병행하면서 그냥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제도전하신 분들은 앞선 강의를 또 뭐 굳이 그 시기에 들으면서 안 바쁘게 따라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오시기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앞에 거 들으려다가 네.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렇죠. 놓쳐서 계속 놓치죠. 네. 계속 이렇게 네.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네.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위주로 해서 가야 된다. 그 보면 모의고사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가급적이면 보면 이런 분들이 봤거든요. 평상시에 정부 모의고사라든가 점수가 잘 나와. 이분이 실전에서 가면 이렇게 이제 새가슴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모르는 문제 나오면 뚝 당황해가지고 그냥 까매져가지고 시험 망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모의고사를 꼭 이렇게 뭐랄까 학원에 이렇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뭐 이렇게 시간 안 배우면서 푸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미는 시험 연습? 점수에 너무 전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점수가 안 나와서 거기서 실망을 하고 네. 되게 이제 의욕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디까지나 연습이니까. 네. 그리고 시간 배분하는 거, 내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이런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점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모의고사에 참여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기 조금만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모의고사 칠 때 계속 점수가 안 나오다가 예. 실제 본 시험에서 이제 합격 점수가 나와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본 시험장 10월 말에 들어가서 치는 그 시기가 우리 실력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결과가 조금 안 좋았지만 본 시험에서 합격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의욕을 잃지 않고 해 나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시생이든 동차 준비하시는 분이든 나중에 모의고사나 응시하실 때 점수 좀 안 나오거나 그런다고 해서 저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시험지 찢어버리는 분들 있거든요. 점수 안 나왔다고. 이런 분들은 모의고사 응시 자격을 2개월 팍 달아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은 초시생이든 동차생이든 동차를 노려라. 다만 초시생분 중에 자영업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시간이 정말 없다, 공부할 시간이.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 하시다가 안 되겠으면 1차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결론은 동차를 노려라. 자, 송 교수님이 애정남 마지막 멘트. 150일 남으셨죠? 100일까지 열심히 달리기로 약속하시고요. 저희는 100일 앞두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성과 감동으로 완결하는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리로 정리하는 민법, 쉬운 민법의 민법 강사 차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디테일 공법 어전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의 송도윤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분들은 이제 D-100일 그러면 이제 두 자릿수로 막 다음날부터는 떨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시기에 수험생분들 꼭 봐야 될 교재가 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재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교수님?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본 교재가 가장 중요한 교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맞습니다. 하나의 교재를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하나의 교재를 최대한 많은 횟수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교재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그 봤던 손때 묻은 교재로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 교수님은 뭐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교재가 어떤 걸까요? 지금 7, 8월에 핵심 요약집을 아마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애매한 거를 정해드렸는데 이번에 저희 수험생들은 애매한 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매한 거를 정리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핵심 요약에서 모르는 것을 구분하시고요. 애매한 것을 반드시 아는 것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점수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차민혁 핵심 요약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론서는 사실 이제 한 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권화라고 하죠. 여러 개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더 효율적이죠. 7, 8월 같은 경우는 문제도 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를 어느 정도 봤다는 전제하에 이제 우리가 예상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 틀린 데서 이제 이론서를 또 찾아가지고 이론을 점검하고 이런 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좀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잘하는 과목을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잘하는 과목을 완벽하게 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자기가 좀 부족한 거를 조금 정상 범주로 올리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덜 들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당연히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고득점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험이 뭐 절대평가고 60점이면 이제 합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조금 얕게 하는 방식이 좋겠다. 송 교수님은 뭐 어떻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차민혁 교수님 말씀대로 40점이 60점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 80점이 85점 되는 것은 단 두 문제 차이지만은 굉장히 많은 실력과 우리 소위 전문용어로 깎는다고 얘기하죠. 그런 장인 정신이 필요한데 40점이 60점 되는 것은 8문제를 맞추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회 반복, 1회독을 통해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요. 차민혁 교수님 말씀대로 부족한 과목들을 좀 챙기시면서 점수를 올리시고요. 그것이 훨씬 더 시간 대비 효율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잘하는 과목은 수업만 꾸준하게 들으셔도 그 점수를 유지하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족한 과목들은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수업 시간을 드리는 말씀인데 대충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여러 번. 네. 어렵겠으면 가끔씩 또 어떻게 촌철살인의 또 멘트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있어요. D-100일인데 자, 교수님 지금 시기에 차 교수님 동차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준비해가지고 동차. 사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다. 뭐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문제은행식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불가능은 아닌데 쉽지 않다. 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거의 뭐 없죠. 쉽지 않죠. 동차는 쉽지 않다. 자, 송 교수님 뭐 100일 만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또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많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저는 많이는 아니고 저는 많이 봤는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작년에 공부를 해보았다.
그래서 아. 일정 수준의 필기와 네. 요약이 되어 있는 교재가 있다라는 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작년에 도전하였으나 좀 느슨하게 공부한 관계로 본인 손때 묻은 교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분들은 100일 동안 함께 준비하시면 합격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요. 실제로도요. 네. 그러니까 교재를 버리면 안 돼. 네. 아시겠죠? 교재를 버리시거든요. 시험 끝났다고. 네. 붙을 때까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그런 분들은 내가 작년에 봤던 것들 물론 뭐 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개정사항이 많겠지만 개정사항이 많아가지고 안 민법이나 뭐 되는 다른 것들도. 과목들은 개정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스타일대로 정리해 놓은 요약집 단거나 교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교재를 가지고 100일 동안 좀 대신에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뭐 나 2시간 하고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대신에 한 5시간 이상 충분히 좀 복습해 해주신다면 100일 앞두고도 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저 혹시 뭐 100일 또 동차 합격한 뭐 수험생들 본 적 있나요? 있죠. 유튜브에도 되게 뭐 3개월 만에 합격해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에 소질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과거 경험으로 법 과목 같은 것들을 법에 관련된 시험에 응시를 해보셨거나 이런 공부 경험치가 꽤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부 경험도 없고 처음으로 한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고 시험 준비를 어느 정도 해봤다. 그런 분들은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 근데 전제 조건이 좀 있다는 거. 자, 그렇지만 그런 분들 여기 나온 사례 속에 그런 해당되는 분들은 시작하셔가지고 충분히 또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우리 100일 남은 수험생들 정말 어떻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들이 막 불안하잖아요. 할 수 있다. 응원에 한 말씀씩 좀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사실 10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꾸준하게 매일 하시다 보면은 꽤 긴 시간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오던 그런 텐션을 유지하면서 그런 이제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잘 완주하셔가지고 100일 후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그때 만나도록 합시다. 네, 화이팅! 파이팅! 예. 네. 저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죽은 사람 없던 것 같습니다. 죽을 만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공부해라. 올해 겨울 공인중개사로서 합격자 모임에서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가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이 2024년 이제 10월 26일 날 치게 될 텐데요. 끝까지 달리셔서요. 그 끝에 서 있는 그 여러분의 스스로를 좀 다정하게 안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쫄지 마시고요. 저희들 교수들이 함께 할 것이고 저희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저희들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려 믿습니다. 음성 지원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00일 후에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돼 있을 것이고요. 우리 해커스 합격자 모임에서 여러분 반갑게 다시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중계, 해커스 생중계. 자,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자, 우리 다정한 학개론의 송 교수님 나오셨는데, 송 교수님 뭐 할 말 없습니까? 자,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인중개사에서 첫 번째를 맡고 있는 학개론의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송 교수님, 오늘 우리 안 나오신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자, 두 분, 우리 어준석 교수님, 자, 그리고 참력 교수님이 오늘 참석을 못 했는데, 뭐, 일신상의 사유가 뭐 있었던 건가요? 왜 안 나오신 거예요, 두 분? 그런 건 아니고요. 어준성 교수님은 저한테 외모가 밀려서 제가 밀어낸 거고요. 자,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모인 이유가 있죠, 교수님. 우리 오늘 중요한 우리 원서 접수 요거, 이 원서 접수 시즌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원서 접수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이 예비 수험생이었는데, 이제 원서 접수 하는 순간 이제 정식 수험생이 되는 건데, 한 가지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첫날 일찍 원서 접수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자, 우리가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원하는 학교에 못 가고 멀리 가게 됩니다, 집에서. 자, 그래서 일찍, 첫날 일찍 하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우리 원서 접수 올해는 2024년 8월 5일부터 이게 8월 9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원서 접수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정한 학개론의 송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서 접수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가 기간이고요. 우리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큐넷이라고 치셔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그 사진 등록을 먼저 해두시면 좀 편하신데요. 이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나신 뒤에 개인정보 수정.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아이디부터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 등록이 뜹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사진 등록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사진 등록은 사진관 가셔서 여권용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가로가 3.5, 세로가 4.5 아시겠죠? 근데 사진은 언제 그 뭐 유효기간 같은 거 있는 건가요? 유효기간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10년이 전에 사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저거든요, 여러분. 자, 이거 10년 전 사진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완전 탤런트가 어디 누구 네. 탤런트인 줄 알았는데. 네. 송 교수님 네. 10년 전에 리즈 시절. 네. 네, 10년 전에 좀 한해뭐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3.5, 4.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관 가셔서 여권용 사진 부탁드린다고 하고 시험 칠 거다라고 하시면은 사진으로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파일도 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자격 시험에 여기 원서 접수 신청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 누르시면은 8월 5일부터 8월 9일 내에 공인중개사 35회 자격 시험에 대한 시청란이 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날 해야죠.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첫날 일찍. 자,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원서 접수 하시는 그 동안에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수험생들이? 우리 또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뭐 책상이 안 좋다라든지 의자가 상태가 안 좋다라든지 이런 시험장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좋은 그런 시험장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는데 좀 어려움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혼란스러우면 어디로? 해커스로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도 대행해드리고요. 자, 근데 교수님 또 우리 모바일 시대인데 모바일로 가능할까요? 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가능하고 모바일로 똑같이 이제 휴대폰에다가 큐넷이라고 치시면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모바일로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십니다. 궁금한 거, 잘 안 되는 것들 전화로 전화해 주시면 우리 해커스에서 또 CS팀에서 친절하게 또 접수하는 거를 또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해커스에 전화하셔가지고 안 되는 분들 전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스크에 계신 저희 해커스 팀들은 다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선배님이고 여러분들의 과정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고 또 원서 접수도 해보셨기 때문에 유선상 혹은 전화로도 문의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해커스 그렇습니다. 믿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게 우리 해커스의 자랑이죠. 또 우리 학교의 선배분들이 원서 접수 다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고요. 만약에 정말 불가피한 어떤 뭐 사정으로 접수를 요 기간 동안에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빈자리 접수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빈자리 접수에 대해서 좀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서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10월 1일 그리고 10월 2일 양일간 빈자리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빈자리 접수를 생각해가지고 요 기간을 놓치고 나중에 빈자리 접수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교수님? 네네, 아니, 그거는 저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빈자리가 났을 때 하는 거니까 또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학교라든가 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자리 접수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만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교수님 언제라고요? 빈자리 접수? 10월 1일, 10월 2일 개천절 전날까지 아시겠죠? 양일간 1, 2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빈자리 접수까지 해가지고 우리 원서 접수 또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원서 접수 요게 이제 수험 생활에 일단 정식 수험생이 되는데 가장 기초 첫 출발입니다. 원서 접수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자, 교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서 접수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와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워온 것들이 여러분들의 지식 구슬을 원서 접수를 통해서 깨셔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워온 그 지식의 구슬들을 반드시 원서 접수를 통해서
꿰셔서 나중에 그에게 주어진 합격 목걸이 아시죠 여러분들? 합격 목걸이 반드시 차시고 해커스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우리 오늘은 자, 원서 접수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서 우리 해커스 생중계 다음 또 과정들을 또 여러분 계속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생중계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해커스에서 부동산 세법 강연은 감동세법 강성규입니다. 자, 우리 또 교수님 본인 소개 직접 부탁합니다. 합격!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다정하게 학개론 가르쳐드리는 부동산 학개론의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정한 우리 학개론 송 교수님 오셨고요. 자, 오늘 D-30 자 수험생들 자 굉장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지금 찹찹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그럴 텐데요. 송 교수님, 수험생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본인 경험에 비추어서. 일단은 이제 추석을 막 보내시고 약간 좀 마음이 좀 풀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내가 봐왔던 자료들, 가장 친근한 것들, 익숙한 것들, 손때 묻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그 감을 빨리 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D-30 해커스 생중계. 오늘은 자,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0일 어떻게 준비할지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대방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30일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해커스 일정상 여러분들이 백선 문제 특강이라든가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 2주의 기적. 자, 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했다는 전제 하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올해 시험에 교수님들이 자, 출제될 것들을 찝어서 엑기스만 모아서 한 자, 요 프로그램을 꼭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 안 들으시는 분은 꼭 들으셨고 들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일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이냐. 봤던 것만 봐야죠. 새로운 걸 지금 교수님 보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질린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걸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요 생중계 촬영하기 전에 자, 우리 해커스의 또 민법 교수님 또 우리 송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다른 학교는 교수님 해가지고 몇몇 교수님들께 인터뷰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한 게 새로운 걸 보면 안 된다. 이론을 봤던 걸 반복해라. 또 그리고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봐라. 요것을 공통적으로 어느 교수님들은 똑같이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 자, 여러분들 단권화된 교재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틀렸던 거 꼭 다시 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해커스 2주의 기적 백선 문제 특강 요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우리 교수님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을 저희 안 되는 것들 상급 난이도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 붙잡고 좌절하고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된다. 네, 버려야 한다. 버려야 산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버리시되 다만 백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교수님들이 정말 엄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문이나 그런 문제들은 꼭 챙겨서 가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학개론을 살짝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30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살짝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적중 백선을 푸실 때 크게 5가지로 제가 구성을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공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많지만 학개론도 개정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직전에 개정된 것보다 한 2년 전, 3년 전에 개정된 내용 등을 반드시 보셔야 출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들 반드시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백선 통해서 좀 보강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나올 만한 부분들, 이게 중요한 거겠죠. 특히나 이 나올 만한 부분들은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학 원론과 좀 연계성이 있으니까요. 원론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학개론에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중요 문제. 매년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백선을 제가 구성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여러분들 절반 맞추고 몇 문제? 4문제만 더 맞추면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버릴 건 확실하게 버리고 중요한 건 확실하게 챙기시고 맞춰야 될 것은 뭐다? 반드시 내 걸로 다듬으셔야 됩니다.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법 같은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공법의 고득점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법은 정말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50점대 뭐 잘하면 60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하시는 걸 당부드리면서 공법 같은 과목을 고득점 전략 세우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50점, 60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버려라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터뷰 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또 잘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공부할 때 옛날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경영경제학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자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개론 두 과목이잖아요. 이 두 과목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민법은 법 내용이라서 지문이 길거나 상황 파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개론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학 그리고 숫자 이런 마다 그리고 현실 세계의 이런 부동산 학과 관련된 것이 많으니까요. 공부를 해보시고 내가 좀 더 자신 있다, 좀 더 편하다, 공부하기가 좋다라는 것을 고득점 전략 세우시고요. 여기서 고득점 전략이라는 것은 반드시 70점 이상, 70점 이상 맞으시고 나머지 과목을 50점 이상 맞으셔서 평균 120점 이상으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합격의 키워드입니다. 예, 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전히 작년에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합격자 수가 확 줄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중개사법의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고 공시세법은 60점 정도로 여러분들 하시면서 세법의 70% 거기에 또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고 공법도 역시 또 세이브하는 전략으로 50점대에서 60점 거기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세법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찍는다. 자,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찍느냐? 숫자가 있는 걸 찍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좋아요. 전후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를 찍는 게 좋고 학교는 뭐 없습니까? 학교로는 일단 여러분들 답의 개수를 아셔야 되겠죠. 1번 답은 8개, 2번 답도 8개, 5번까지 다 8개라서 5개 지문이 8개씩 답이 돼서 40문제가 구성되는데요. 찍는 방법이라기보다 여러분들 확률을 줄여나가는 방법은 그냥 계산 문제에서 알고 있는 계산의 한 부분의 꼭지만 따셔서 문제 푸시고 1번, 2번 중에 찍는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찍었던 폰으로 찍으셔야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난이도를 올해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자, 작년에 교수님, 우리 부동산 학개론 욕 안 먹었습니까, 교수님? 학개론 교수님들이 작년에 욕 되게 먹었던 것 같은데, 어렵게 나와가지고. 네, 뭐 학교론이 어렵게 나올 때마다 더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먹은 건 없었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수님 역시 뭐, 제가 그냥 많은 분들이 학개론 교수님 욕을 먹었는데, 자, 민법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조금 무난했고, 쉬웠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무난했고, 그 다음에 학개론이 작년에 굉장히 수험생들이 골탕을 녹였습니다. 34회 시험.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제 개인적인 예측은 부동산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무난하게,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먼저 푸느냐도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 예측 같으면 상대적으로 민법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나올 것 같고 학개론은 조금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민법부터 먼저 풀면서 멘붕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학개론이 난이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계산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되게 단순했는데 계산하는 횟수가 2번에서 5번, 1번에서 2번 이렇게 계산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상으로 많이 압박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평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늘 수업 시간에 강조드립니다. 학개론은 40분 내에 좀 멋지게 딱 푸시고 나오셔서 민법에 60분을 주셔야 우리가 시계 봤었을 때 민법 시간이 넉넉하구나 라고 여유를 가지시고 풀 수 있을 거니까요. 학개론 40분 만에 푸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파이널까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약간 간평사 난이도하고 약간 또 평행 이론처럼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올해 시험은 좀 전반적으로 좀 시험이 약간 어렵고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좌절하거나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상급 난이도에 해당되는 것들 그거 버리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공부해왔던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이제 적중백선이라든가 우리가 통용모의고사라든가 2주간의 기적 우리가 그래서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 이론 반복하시고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이 마무리 과정에 3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준계를 보시는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인생은 벌스 B와 D 데스 사이의 C죠. 초이스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만큼 그 선택이 결코 후회스럽거나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가시고요. 끝까지 가시는 분이 이기시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0일 초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우리 송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해커스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드리리라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 난 무조건 찍어도 합격이다. 이런 믿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또 생중계에서는 여러분 D-1 또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보낼 건지 또 일주일 보낼 건지 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할지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저희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저희 해커스 생중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송 교수님, 우리 마지막으로 손 흔들면서 인사할까요? 자, 다음에서 또 생중계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해커스 공인중개사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학교의 송도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는 강성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6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저희들 오늘 생중계를 보면 교수님 오늘 점수 몇 점 올라갑니까? 오늘 20점 올라갑니다. 네, 확실하게 여러분들 점수 마지막으로 최대한 점수를 짜내서 올리는 자, 그런 중요한 우리 생중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잘 들으시면 점수 확실하게 보장해드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 마음 지금 뭐 초조하고 불안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확실하게 좀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요 막바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가 또 올해 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어요, 교수님. 우리 2주. 막판 2주의 기적! 자, 요겁니다. 자, 그 막판 2주 기적은 여러분요, 정말 교수님들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필살기, 정말 올해 시험에 나올 것들을 엑기스 모아가지고, 자, 우리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을 이미 진행했고요.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이 들어가 있고, 또 교수님 뭐가 들어가 있죠? 일단 총정 특강 들어가 있고요. 우리 이제 또 백선, 백선. 나올 만한 백선 들어있죠. 그래서 백선과 총정리론 요거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요 백선이 또 교수님마다 또 필살의 무기를 그렇죠. 바꿔내는 100문제 거죠. 저도 세법은 1번부터 50번까지 이제 조세 충원부터 양도세까지 다 이렇게 전범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51번부터 100번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전범위를 다룰 수 있게 돼 있고 그 100문제 속에 지문을 정말 하나하나 정말 제가 엄선해가지고 시험에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100문제 속에 다 지문에 집어넣습니다. 예. 교수님 학교는 어떻게 해요? 100문제? 공도사 카페에 가보시면은 예. 송도윤 교수님 백선을 듣고 작년에 학개론으로 고득점 했다라는 글이 있어요. 작년 학개론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었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필터링해서 만들었던 문제의 백선을 보시고 고득점 합격했잖아요. 올해는 학개론이 작년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2문제 실수했거든요. 학개론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쉽게 예상되니까요. 반드시 백선 통해서 지난 영광을 다시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은 각 다른 교수님들도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엑기스 모아서 이렇게 이론 총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0문제 엄선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판 2주의 기적 요 교재를 꼭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교수님들이 제시해준 요거를 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공부했던 이 막판 이 중요한 교재를 다시 그 동영모의고사 과정 시험 전에 요걸 다시 한번 첫 이번 주는 예를 들자면 총정리 이론 마무리 특강을 보고 자 그 과목 시험을 보고 또 틀린 부분은 구멍이니까 체크하고 근데 그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틀린 것들은 그냥 틀렸네 기분 나쁘다 딱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적어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오답 노트식으로 그 A4 용지에다가 좀 자주 틀리고 그랬던 것들은 적어놓습니다. 2주 동안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언제 다시 보는 거냐면 시험 전날 또 시험 당일날 보셔야죠. 시험 당일날 교수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방 보면 그냥 엄청 그 크게 가방을 그 메고 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에 뭘 집어넣는지 나 궁금한데 뭐 기본서라든가 뭐 책 봤던 거 다 싸지머지고 가면 안 되겠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싸지마시고 가시면 안 되고요. 가장 얇은 거, 본인 손때가 많이 묻은 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혹시 동영 모의고사를 보시고 틀린 문제를 복습하는데 좀 힘겨우시면 틀린 문제를 찍으세요. 틀린 문제 찍으셔가지고 사진으로? 예, 사진으로 휴대폰을 찍으셔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 돼요. 그게 동영 모의고사를 피드백하고 틀린 거를 맞는 걸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눈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동 중에 교수님 짬짬이 시간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틀린 문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쉬는 시간에 뭐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시는 거죠. 왜냐 아는 문제는 다음에 또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틀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찍어놓은 문제를 계속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전에 저는 이제 자주 틀렸던 문제라든가 중요한 이론인데 자꾸 틀리는 것들은 그동안 그 요약집이라든가 봤던 그 교재 그 속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딱딱 찍어놨다가 그걸 다시 보는 거였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자,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서 예, 이렇게 예. 보셔도 되고요. 자, 좋은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봤던 요 총정 이론 마무리특강 100선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고 새로운 것을 보면 안 되겠죠, 교수님? 지금? 네, 새로운 걸 절대. 보거나 아니면 내가 못 봤던 네. 건데 라는 네. 걸 보시면서 좀 긴장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비추합니다. 자, 요 시점이 되면 또 이제 옆에서 어디 뭐 스터디 카페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어디 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디서 막 좋은 게 있다더라 이러면서 자료 막 이거 보면 된다더라 이렇게 주는 게 있죠? 네네. 그런 거 절대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팔랑귀 안 됩니다. 팔랑귀. 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지금 봤던 것들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정 특강 100선 요걸 중심으로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도저히 지금 뭐 세법 제가 시간이 없어 공부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그런 분들이 도장세법을 보고 그다음 100선만 보고 이렇게 좋은 점수 맞은 분들이 많거든요. 도저히 안 되면 시간 없는 분들은 도장세법이라도 다시 꼭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마지막 어떻게 이제 2주를 준비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또 제시해 드렸는데요. 요 막판 일주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하죠. 1차 보시는 분들한테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드릴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2주 남은 상황에서 이제 1주차로 줄어들면 이게 자꾸 마음만 쳐줘야지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합격 보따리 통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얇은 이론서 있으니까요. 요거 64페이지 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10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페이지가 보는데 또 페이지가 더 적어. 그래서 이거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충분한 복습이 무엇을 긴장감을 줄여줍니다. 아시겠죠? 그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민법과 요 학개론을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퐁당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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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날 퐁당퐁당. 만약에 학개론 공부했다. 화요일 날은 민법. 이런 식으로 그렇죠, 퐁당퐁당. 네, 퐁당퐁당.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민법 학개론 전체 이제 네. 자, 우리가 오전 오후 이렇게 또 나눠서 보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월요일 날 부동산 학개론을 오전에 맑은 머리로 봤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에는 머리가 아무래도 조금 약간 무거워지죠. 자, 그럴 때 세법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차 과목 만약에 학개론을 월요일 날 봤다 그러면 오후에는 세법을 본다거나 또 다음날 민법을 화요일 날 오전에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개사법을 같이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마음 불안한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뭔가 오늘 생중에 들으신 분들한테 이것만 보면 꼭 된다. 3문제 정도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 3문제. 파트별로 네. 8문제 찍어드리겠습니다. 8문제씩. 네네, 8문제 찍어드립니다. 네. 총론에서 용어 정리 나옵니다. 네. 경제론에서 균형 나옵니다. 요거 기억나시죠? 숫자 나오면 계산 문제, 균형 이동 나오면 3가지 원칙, 네. 균형 나옵니다. 그리고 시장론에서 학자 나옵니다. 네. 학자. 우리 학자. 학자 학자 18명. 아, 뭐 지대론 7명, 도시공학문제론 4명, 입지론 7명 했던 거. 우리 네. 747 했던 거 있어요. 네. 그거 나오고요. 그리고 정책에선 토지정책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토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분석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례지 어승수, 대부, 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아싸. 투자 네. 그거 나옵니다. 네, 그거 나오고. 분명히 나오고 저당의 상환 방법, 돈 갚는 거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개발론 나오고 감정평가 규칙 이 정도까지 8개 찍어드렸습니다. 이거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다 맞추시면 20점 올라갑니다. 네. 아시겠죠? 아우. 제가 오프닝 할 때 교수님 분명히 20점 책임져 자, 말씀드렸죠? 20점 그러면 저 20점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요것만 좋습니다. 공부하시면 20점 깔고 가는 네, 겁니다. 좋습니다. 2주 전에 해커스에서 가채점 답안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가채점 답안 오픈 서비스 가입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선물과 그리고 시험 치자마자 바로 답안지, 정확한 답안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응원의 한 말씀 우리 드리고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항상 내가 벽이다 아니면 이걸 못 넘겠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벽을 뛰어넘는 순간 그 벽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겁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저희 해커스와 함께 하셨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저희가 큰 구름판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뛰어넘으시고요.
공인중개사 시장에 들어오셔서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나가셨을 때 나 부동산 전문가예요 라는 방패막이로 쓰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는데 되게 길게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쫄지 마시고요. 남은 기간 여러분들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봤던 것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반드시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필살기 또 주의해야 될 것들 또 다음 생중계에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5회 시험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생중계. 자, 반갑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 저희가 만났습니다. 저는 부동산 학개론의 송도윤이고요. 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걸 꼭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 시험 전날 밤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내가 평소에 보던 거를 보시되 그거를 반드시 책상에 누워서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누워서라도 머릿속으로 계속 이렇게 좀 되뇌이시면서 하시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 있으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계속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떡해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가요? 끝날 때까지. 예. 밤 12시, 1시가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교수님, 그래도 그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잠이 들지 않아도 네. 눈을 감고 침대에서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수면의 한 70% 정도의 네.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아, 네. 늦게까지 막 3, 4시까지 막 너무 힘들게 보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1시나 2시 이후에는 잠자리 드셔서 좀 충분한 뇌의 휴식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제 같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걸 드시고 나면 오히려 더 아침에 깨기 힘드시거나 네. 좀 네. 각성이, 시험 치시냐 각성이 좀 덜 된 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네,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당일날 이제 말이 밝았습니다, 교수님.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네네. 일찍 일어나서 그렇죠. 이제 아침 식사는 평상시에 자주 드시던 것으로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 땡죽 들어보셨죠? 땡죽? 네. 땡죽에 가시면은 그 죽을 2분할 해주기도 하고요. 3분할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드셔보시고 3분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에 그거 싸가세요. 예. 교수님, 무거운 거 막 김밥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교수님? 예. 자, 그래서 이제 시험장 이제 가기 전에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물 확인해야 되겠죠? 네네. 교수님, 어떤 것들을 이제 시험장 일단 필수적인 준비물부터 일단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 네네. 수험표, 그 다음에 그리고 신분증,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컴퓨터 사인펜인데 네. 이건 한 개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예. 저는 최소 3개. 예. 최소 3개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 꼭 예.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계. 예. 네, 시계 챙기시면 좋고요. 아날로그 시계죠? 네, 아날로그 시계 가급적이면? 챙기시면 예. 좋고요. 그리고 계산기. 꼭 계산기 챙겨가서. 쌀집 계산기죠. 네, 쌀집 계산기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학용 이런 거 안 되고 메모리 기능이 있는 것은 안 된다는 네네. 거 주의하시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준비물을 확실하게 일단 챙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1차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손 여부를 검토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 좀 해볼까요? 입시 끝나고 이제 소지품을 내고 나면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네. 받으면서 파본이나 혹시 오탈자나 인쇄 잘못된 거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지 넘길 기회를 줘요. 예. 넘길 때 내가 봤던 문제다 싶으면은 요건 꿀팁인데 손톱으로 찍어두세요. 꼭 찍어두시면 그 문제 가졌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거 닥쳤을 때를 위기를 극복시켜주는 예. 그런 문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넘기시면서 그냥 막 넘기지 마시고요. 내가 요거 눈으로도 찍어두거나 아니면 손톱으로 딱 찍어놔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아, 요거 알던 문제야 라고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훨씬 더 우리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막상 이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꼭 시간 안배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시간 안배라는 게 그냥 뭐 무슨 순서로 문제 풀면서 시계 보면서 막 푸는 거 이게 시간 안배가 아니라 난이도 중하위급의 난이도 문제가 꼭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꼭 우리가 합격을 위한 그런 문제들을 먼저 딱 봐서 어떤 수강생이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이니까 킬러 문제 알죠? 저희들이 어떻게 킬러 문제 안 하고 그러는데 킬러 문제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딱 봐가지고 못 보던 거 같은 거라든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빨리빨리 제껴요. 학교로는 계산 문제 일단 제껴야죠. 먼저.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학교론이 아주 속을 썩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민법보다는 학개론이 상대적으로 좀 무난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학개론을 먼저 네. 똘똘한 문제를 먼저 풀고 자, 계산 문제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으로 딱 넘어가가지고 똘똘한 문제 먼저 풀고요. 딱 봐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거나 못 보던 내용이 나왔다 팔려나 그러면 빨리 제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 문제를 왔다 갔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밀렸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답안지 그 옮길 때 밀려 쓰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학개론을 처음에 1번부터 40번까지 쭉 푸시면서 모르는 문제 바로바로 넘어가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한 번 더 보시면서 부족한 건 채우시고요. 시간 있으면 계산 문제, 나머지 어려웠던 것들 푸시면 좀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 학개론에서 부동산 학개론 똘똘한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민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똘똘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학교론 계산 문제는 나중에 시간 여유를 갖고 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차 보시는 분들은 1차 시험 끝나고 일단 답을 맞히지 않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맞히지 마시고요. 2차 과목에 집중하셔가지고 2차 과목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2차 과목 준비하시라는 걸 당부드립니다. 맞추면 안 되는데 꼭 맞춰보고 싶어서 맞춘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데. 2차 1교시는 이제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공법을 보잖아요. 중개사법 풀 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중개사법은 여러분 1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체크해놓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지문을 꼭 훑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번에 답이 따라 아싸 이렇게 막 찍고 넘어가서 쉽네. 나중에 중개사법 우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꼭 명심하실 것. 자, 그럼 시간 세이브를 어디서 해야 되냐? 공법에서. 자, 공법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공법에서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계산 문제, 세법 계산 문제 같은 것은 맨 마지막에 시간을 안배하면서 시간을 다 똘똘한 문제 다 풀어놓고 나중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체크했어요. 자, 잘못 체크했을 때 일단 수정 테이프로 수정하시라는 거 요거 저 당부드립니다. 수정액은 안 된다는 거 요거. 요거 마킹하실 때 또 이렇게 너무 또 늦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지 뺏기고 이런 거 이런 비싼 사람은 네, 정말 맞습니다.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번에 1번을 체크했는데 자 36번에 3번을 체크한다는 것이 35번에 또 3번을 체크해가지고 맞습니다. 1번, 3번 자 2개 체크하면 2문제 틀리는 겁니다. 항상 마킹하시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시험 당일날 우리 가다반 서비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네. 2주 전에 가다반에 대한 서비스를 좀 가입하시면 여러분께 풍성한 선물도 드리고요. 우리 시험 당일날 10월 26일날 치고 난 뒤에 해커스가 어느 다른 사이트들보다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안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 답안도 보시고 풍성한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시험 당일날 저녁 때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가답안이 나올 그 무렵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시험에 35회 시험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난이도는 어땠고 자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그 시간도 또 저희들이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또 각 교수님들을 통해서 각 과목별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해커스의 모든 임직원분들이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여러분 본인 스스로도요, 안아주고 고생했다. 자, 올해 한 해 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하면서 본인 좀 토닥여주고 힘내자. 조금만 힘내자. 자, 쫄지 말고 힘내자 하면서 본인 이렇게 안아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중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합격의 길을 어떻게 불어넣어줄까요? 교수님 두 번이에요. 합격 기록 네. 팍 이렇게 네. 합격의 기준을 팍! 자, 넣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합격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봬요.